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톡스가 나를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의하는 것 같으면 디톡스가 암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 암 쪽이니까. 자, 여러분 20세기보다 지금 21세기가 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혹여나 도움이 될까봐 20세기는 10명 중 1명 정도가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명 중 1명 정도가 암 판정을 받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역으로 의료가 후진화됐습니까? 그러면 암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은 CT라는 게 있고 PET라는 게 있고 MRI라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20세기의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는 PET MRI가 있거든요. PET 기능과 MRI 기능을 겸하는 진단기가 나와 있거든요. 또 PET CT도 있거든요. 뭔 얘기냐? 암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다양해지고 구체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암이 계속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암 크기도 옛날 20세기는 1cm 정도의 크기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0.7cm까지도 찾아낸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크기도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암에 대한 것은 일단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이제 항암요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암을 관리하는, 치료하는 요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다 알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를 제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 하나가 1cm 정도 커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10년 내지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내 몸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CT든 PET든 PET MRI에 의해서 판명될 수 있는 크기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다, 그죠? 우리 몸은 암세포를 내가 만약에 1cm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10년에서 20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 왔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다, 그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이암이라는 것을 아시죠? 전이 이제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발암, 어떤 먼저 발생한 암이라는 얘기죠. 원발암이 전이 됐다, 전이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전이암이 발생을 했는데 2년 후
이제 어떤 사람이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수술, 방사선, 항암 해가지고 애초에 암세포가 없다는 검진을 받고 나서 2년, 3년, 5년 안에 전이암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1cm 정도 성장하는데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이암이 발생했는데 3년 안에 1cm 이상 되는 것이 몇 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1cm 정도 크기라야만이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명하기 위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몸에 0.3cm, 0.5cm 크기의 암 덩어리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암세포 하나가 1cm 정도 커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사람에 따라서나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10년 내지 20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치료를 전부 다 하고 암 표지도도 없어진다는 것을 싹 다 체크를 했어. 그런데 전이암이 원발암 말고 전이암이 3년 내지 5년 안으로 1cm 이상 크기가 되는 게 몇 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자, 제가 현대의학을 너무 욕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우리 걸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몸의 입장에서 왜 암을 계속 만들고 있죠? 우리 몸은 20세기에는 거진 암이 많이 발생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오면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는 20세기에도 살았고 21세기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은 왜 암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나들어서 병원 가는 것이 가장 두렵대요. 왜 두려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여나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사의 얘기가 떨어질까봐 아니면 큰 병원에 가라고 얘기가 할까봐 가장 두렵대요. 즉 암에 대한 누구나 다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몸은 왜 암을 계속 만들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디톡스에 대해서 한 3편 정도를 만들 거라서 오늘 결론만 먼저 내리고 쭉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내에서 암적 체질화가 됐다는 것이 암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즉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역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체질이 산성 체질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성 체질로 바뀌었을 시에는 우리 몸은 산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활성산소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 몸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20세기보다 21세기 우리는 산성 체질로 바뀌어서 암이 많이 오는 암적 체질이 됐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는 체내 활성산소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편으로서 여러분에게 현대과학적으로 암에 대한 문제와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젠 우리 몸은 어떻게 암에 대해서 시작하는가에 대한 것을 서론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편, 3편으로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